LG엘로비전이 기획보도를 통해 위기에 놓인 지방대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실대학의 현황과 원인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외부 환경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 인구 때문에 전남 광양은 신입생 충원율이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이제 막 벼수매와 콩수확이 시작된 강진의 한 농촌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태풍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벼와 감 등 작물들의 생산량이 줄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강진군에선 올해 첫 벼수매가 시작되고 콩 수확 작업 기계화도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쌀을 수확해야 할 기계가 콩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앞으로 나가면 다 자란 콩들이 한 번에 수확됩니다. 인력을 동원해 작업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계로 작업하니 순식간에 끝납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면서 수확량은 늘었지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기계로 대체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은 개화기 시기 때 비가 와버렸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이게 열매 맺을 시기에 가물어 버렸고, 이래서 좀 약간의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벼농사보다 낫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진 한들농협은 벼 대체 작물로 지정한 콩에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모두 기계화로 전환했습니다. 한 명의 하루 수당이 12만 원인 상황에 일할 사람도 없다 보니 기계화 도입을 추진한 겁니다.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콩과 보리 등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는 밭작물, 일괄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또 농민들에게 일손을 덜어드리고. 강진군 군동면의 한 농협입니다. 올 한 해 정성 들여 키운 벼를 한가득 싣고 온 농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벼의 품질을 검사받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농민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높은 등급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나락을 가지고 나와서 보면은 참 신만해요. 예? 금리 같은 때는 좀 정부 당국에서 물론 검사원이 제대로 해야 원칙이지만은 사침에도 용서가 있다는 식으로 좀 농민들을 위해서 검사를 좀 잘 받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민이 바라는 거 이제 뭐 더 바랄 거 뭐가 있겠어요? 강진군에서는 올해 공공비축미국 17만 4,260포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진읍과 대구면 등 11개 읍면에서 45차례에 걸쳐 매입 작업이 진행됩니다. 공공비축미국은 중간 정산금 3만 원이 먼저 지급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 전달됩니다. 강진군은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첫째는 정부 차원에서 수매 가격을 좀 인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해서 대표 품종인 새청무 벼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매를 하면은 농협과 함께 해가지고 40kg당 2,000원씩 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태풍과 폭우 등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올해 쌀 생산 저하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쌀값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관광객들에게 목포는 과연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897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
지금도 원도심엔 옛 일본 가옥에서 7, 80년대 양철 지붕으로 만든 주택까지 근대 역사 자원들이 가득합니다. 옛 일본 영사관 건물과 보리마당 일대는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외부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구들끼리 SNS 이런 거 보다가 목포에 이렇게 역사에 대한 박물관이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오게 됐어요. 목포시가 관광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달산과 근대역사 문화관이 가장 많았고 갓바위와 평화광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가을에 개통한 해상 케이블카는 주요 관광지 10곳 가운데 9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의 여행 정보는 SNS나 블로그 같은 온라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이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물어 여행하는 형태도 적지 않아 입소문이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를 방문할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과 버스, 열차 렌터카 순으로 집계돼 열차 연계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엔 향토 음식이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체험 공간과 기념품이 적어 아쉽다는 의견도 뒤따랐습니다. 목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은 단연 항구 도시를 꼽았습니다. 원도심 방문이 가장 많았고요. 그 만족도는 맛을 선택했습니다. 5점 만점에 4.03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체험 콘텐츠를 도입하고 또 미식센터를 만들어서 목포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포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교통망을 개선해야 하고 자연경관과 근대역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목포시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국내 관광객 1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54%와 45%의 비율을 보였고 전남권은 42%, 나머지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 설문에 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이 지방대의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그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전남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세는 두드러집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설립자의 사학 비리로 인해 재정지원대학의 이름을 올린 광양 지역 대학 2곳은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건데요. 등록금 자체가 줄다 보니 운영비도 줄고 교직원 임금 체불 규모는 계속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2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가 산정동을 소재로 한 참신하고 특색 있는 사진 발굴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산정동에 숨어있는 명물이나 명인, 역사, 환경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정동과 관련된 사진 공모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정동 사람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